저는 조사 기자로서의 제 인생이 한국처럼 흥미롭고 뜻밖의 곳으로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기드온 애시포드라고 해요.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비밀을 밝히고 단서를 따라가는 일을 좋아했어요.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저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디테일에도 눈여겨보는 성격이었어요. 비밀을 파헤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고 때때로 너무 이상하거나 믿기 어려운 일들에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저는 모든 비밀이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신화와 전설 속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은 혼란스럽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감춰진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평온한 오후, 제 작은 사무실에서 옛 신문 기사와 기밀 문서를 살펴보던 중 한국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문서들은 비밀 작전, 숨겨진 네트워크, 그리고 중국 스파이에 관한 소문들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읽을수록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한국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단서를 밝혀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방에 챙겼어요.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저는 모험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상상하게 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활기찬 거리, 고즈넉한 고궁,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을 상상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복잡한 문화가 있는 땅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문서에서 언급된 비밀 작전과 숨겨진 네트워크가 실제일지 아니면 단순한 허구일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저는 낯선 한국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집에서 느끼던 바람과는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공항 밖으로 나갔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했어요. 거리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어요. 들리는 언어는 음악처럼 감미롭고 감정이 가득했어요. 비록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현지인들의 미소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경외감과 결의로 가득 찼어요.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며 제가 발견한 신비한 단서들과 연결될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좁은 골목길과 넓은 대로를 걸으며 낡은 간판이 붙은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 미술 전시를 접할 수 있었어요. 모든 구석구석이 마치 저를 위해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 듣던 중 오래된 시장 근처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치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단서들이 점차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반드시 그 시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시장을 걸으며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시장은 신선한 과일, 수제 공예품, 그리고 오래된 책들을 파는 가판대들로 가득한 다채로운 미로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거닐다 보니 마치 저를 위해 마련된 숨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소리, 모든 얼굴, 그리고 살랑이는 바람마저도 비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집중하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한 비밀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제가 지금껏 몰랐던 깊이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를 비밀들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의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부드럽고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마치 그 구름들 속에 저만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다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 상상 덕분에 비행 내내 마치 마법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공항은 분주했지만 터미널 안을 걸으면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반가운 인사들이 저를 금세 환영해 주었어요. 집을 멀리 떠난 저에게도 그 따뜻한 얼굴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주변에 펼쳐진 다채로운 색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리는 밝은 네온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활기찬 시장에서는 상인분들이 즐겁게 목소리를 내며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저는 도시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디며 모든 모퉁이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음악과 전통 한국 음악이 어우러져 들려왔고 거리마다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전, 달콤한 간식들이 저를 미소짓게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살아있어서 저희 마음속에 커다란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바쁜 시장을 구경하던 중에 저는 다미엔 보스라는 분을 만났어요. 다미엔 보스 씨는 따뜻한 인상과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셔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다미엔 보스 씨는 한때 특수작전 요원으로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과거 모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미엔 보스 씨께서는 미국군과 함께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던 팀의 일원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지만 다미엔 보스 씨는 평범한 대화하듯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다미엔 보스 씨의 정직함과 용기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분은 어떻게 내부 고발자가 되었는지, 즉 감춰진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해주신 분이 되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미엔 보스 씨의 눈빛에서는 열정이 느껴졌고, 저는 그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다미엔 보스 씨는 한치의 서두름도 없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주셨어요. 그분이 겪으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선함과 희망을 믿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다미엔 보스 씨와 함께 걸으며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때 상상했던 위험과 신비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발전 그리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의 미소, 따뜻한 인사말, 그리고 다미엔 보스 씨와 같은 분들이 들려주시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저에게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돌보며 마치 가족처럼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도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위안을 주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카페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한 장을 열어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경험할 도전, 놀라움, 그리고 배움의 기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골목골목, 거리,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눈을 감으며 오늘 보았던 밝은 시장,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내일의 약속들을 떠올렸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들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저는 그 화창한 오후를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데이미언 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빛이 흘러내리는 아담하고 포근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방은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부드러운 의자들과 가운데에 둥근 탁자가 있었어요.
저는 데이미언 님 맞은편에 앉으면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어떤 비밀을 털어놓으실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어요. 데이미언 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예전에는 블랙옵스 요원, 즉 어둠 속에서 일하는 비밀 도우미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어요. 데이미언 님께서는 자신과 팀원들이 중국 스파이들이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은 간단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분의 경험이 지닌 무게가 느껴졌어요. 데이미언 님께서는 주머니에서 낡은 작은 폴더를 꺼내셨어요. 천천히 폴더를 열어주면서 옛 군사 신분증과 국제 자격증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이 서류들은 단순한 플라스틱과 종이 조각이 아니라 위험과 헌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증명하는 특별한 배지와 같았어요. 데이미언 님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고통이 섞인 감정이 읽혔고 그 서류 하나하나의 희생, 충성,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몇몇 말씀들을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정말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데이미언 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자 저도 점차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데이미언 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와 함께 그분의 경험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어둠이 드리운 골목길, 은밀한 만남, 그리고 위험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힘들게 싸웠던 밤들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데이미언 님께서는 자신과 팀원들이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은밀한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긴 밤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경비원들을 몰래 피하며 스릴 넘치는 순간들,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의 조용한 안도의 순간들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고백 속에는 팀워크, 용기,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의 혹독한 현실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데이미언 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마치 저도 그 위험한 임무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데이미언 님께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내셨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일을 위해 나선 그분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데이미언 님의 고백이 단지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사랑과 희생, 용기와 명예가 깃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데이미언 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여러 문제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영웅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보였어요. 위험과 어둠 속에서도 명예와 용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이미언 님의 용기 있는 고백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께서 비밀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저는 진실과 충성이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 방을 나서면서 단순히 노트에 적힌 기록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용기와 진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데이미언 님께서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짜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그 고백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아담하고 포근한 방에서 부드러운 빛과 솔직한 말씀들이 어우러진 순간에 저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미언 님의 고백은 마치 선물 같았어요. 그 비밀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저는 인생과 한국의 아름답고도 강인한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얼라이어스 손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여정은 정말 많은 놀라운 길들을 지나왔는데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정부 건물 안에 서 있었어요. 건물 안은 활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복도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중요한 회의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잘 조직된 벌집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고 모든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얼라이어스 손님은 한국 국가안보국의 국장으로 계셨어요. 그 칭호만 들어도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비밀과 스캔들에 쌓인 신비로운 인물로 이야기하셨어요. 소문은 마치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비밀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결정들이 내려진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 평범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얼라이어스 손님을 직접 만나보니 제 혼란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제가 상상했던 그림자처럼 어둡고 신비로운 인물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서 계시면서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빛에 약간의 장난기가 느껴졌어요. 그분의 미소는 드물었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그분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얼라이어스 손님께서는 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평범해 보이는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화의 진짜 의미가 들키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말은 명확하고 진솔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똑똑한 생각과 세심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어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만의 전통과 현대적 아이디어가 잘 어우러진 균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얼라이어스 손님께서는 공원, 도서관, 심지어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도 회의를 가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중요한 정보를 모으기 쉬웠다고 해요. 마치 비밀스런 춤을 추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이라고 느꼈어요. 얼라이어스 손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신뢰받는 동맹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에 얽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올바른 곳에 있었어요. 그분은 작아 보이는 역할 하나하나도 모두 큰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의 삶에 대해 점점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돋보였어요. 대화를 마무리할 무렵 제가 들었던 소문들은 전체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라이어스 손님은 단순히 뉴스 속 인물이거나 속삭이는 소문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옛것과 새것을 잘 조화시키며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나라를 보호하는 데 힘쓰셨어요. 그분의 결단력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하고 사려 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만남을 마치고 난 후 제 마음속의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얼라이어스 손님과 그분이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 한켠에는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만남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었어요. 때로는 소문을 넘어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렇게 깊은 비밀의 그물 속으로 우리를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땅에서 직접 일하며 속삭임과 숨겨진 쪽지들 속에서 이야기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어요. 매일 저는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며 어두운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들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비밀스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제가 일하는 복잡한 거리와 조용한 골목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리의 전문가들이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는 안전한 통신선을 통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중 한 사람은 미국에서 뛰어난 두뇌와 복잡한 문제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드라이브 제이비어 나이팅게일 선생님이셨어요. 저도 그분을 정말 존경했어요. 드라이브 나이팅게일 선생님은 연구 보조인 오라이언 프로스트 씨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위성 사진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을 연구하셨어요. 그분들의 일은 저와 달랐어요. 마치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내려다보듯 모든 세부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드라이브 나이팅게일 선생님의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은 베이징 근처에 거대한 군사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그분께서 이 기지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지는 강한 벽과 여러 겹의 보호막으로 이루어진 숨겨진 요새와도 같았어요. 설계 자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도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두꺼운 돌담과 비밀 터널이 있는 거대한 성을 상상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경외감과 동시에 걱정을 안겨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비밀 기지가 바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드라이브 나이팅게일 선생님께서는 중국이 이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는 정보 수집과 훈련을 위한 특별센터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모든 노력이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줄리언 드레이크 씨예요. 줄리언 씨는 글로벌 크라니컬의 탐사보도 기자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보도를 읽으며 명확한 설명과 확실한 증거들로 가득 찬 내용을 접했어요. 줄리언 씨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세부 사항들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작업은 마치 비밀의 안개를 뚫고 나오는 밝은 빛과 같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위험과 미스터리 속에서도 진실을 아끼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이팅게일, 오라이언, 그리고 줄리언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희 모두가 한 거대한 팀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각자는 퍼즐의 다른 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대계획을 하나씩 밝혀나갔어요. 우리가 찾은 모든 단서들은 전체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수많은 목소리 중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일의 크기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씩 밝혀진 비밀들이 결국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실이 단순히 어두운 구석이나 비밀 파일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스터리가 깊어지거나 숨겨진 요새의 벽이 높아지더라도 우리의 결의와 팀워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와 신중하게 연구된 보고서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를 대계획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결국 정의와 자유가 승리하도록 만드는데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해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수많은 긴 날들과 걱정 가득한 밤들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 곳곳을 여행하며 친절하고 용감하며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이 많았지만 차츰 그 의심들이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도시를 거니면서 저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나라를 보았어요.
작은 마을과 큰 도시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에 앉아 가족들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한국의 심장이 단결과 용기로 강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만난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에이드리언 크로스 대통령이셨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지만 직접 만나 뵙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크로스 대통령은 단호하시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상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서 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은 진정한 힘이 서로를 아끼는 데서 온다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또한 저는 중국의 시앙타오 주석이라는 강력한 배경 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위해 크고 웅대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의 야망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저는 진정한 힘은 한국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돕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강한 힘들이 작용할 때도 작고 따뜻한 친절과 용기가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사하는 동안 저는 이 새로운 시작에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났어요. 위험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력하신 데이미언 포스와 함께 일하며 그의 용감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행동은 때때로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재치를 발휘하여 나라를 지키신 엘리아스 손도 계셨죠. 그분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배웠어요. 또한 닥터 나이팅게일과 오리온 프로스트와 같은 뛰어난 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은 과학과 기술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답을 찾기 위한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어둠 속에서 지식이 길을 밝혀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진실이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상기시켜준 줄리안 드레이크의 명료하고 솔직한 보도도 잊을 수 없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만난 모든 용감한 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꾸어 놓았는지 곱씹었어요. 저는 많은 질문과 의심을 안고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해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주 보이지 않는 친절과 용기의 행동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단순히 비밀을 밝히기 위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결, 진실, 그리고 희망의 힘에 대해 배우는 발견의 여정이었어요. 제가 내디딘 모든 걸음은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도전과 힘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장애물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 저는 깊은 성취감과 희망을 느껴요. 한국은 모든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임을 확신해요. 함께 노력하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용감한 분들의 이야기이며 앞으로 약속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계속해서 저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